네, 영상 썸네일 그대로입니다. 일부 진영에서 날아오는 돌을 맞을 썸네일이죠. 하지만 채널의 배너에는 참 충실한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평화롭거나 가장 시끄럽거나 오늘은 가장 시끄러울 수도 있는 주제가 되겠군요. 안녕. 안녕. 그리고 이렇게 인형을 써놨는데 영상의 방식이 좀 바뀌었죠. 이게 제가 편집자도 없고 성우도 없고 대본을 써주는 사람도 동료도 없는지라 모든 작업을 저 혼자 합니다. 1인 작업이고요. 제가 할 일이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학업이랑 또 무언가를 병행하고 있어서. 근데 영상을 만들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제가 뭐 그림의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컷을 영혼을 쏟지 않는 한 퀄리티가 좋게 만들 수가 없어서 이게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은데 영상 거리는 쌓여가는데 또 영상 만드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죄송하고 겨우 50명에서 하나가 빠진 49명의 구독자라고 누군가는 계실지 모르지만 구독해놓고 까먹으셨든 진짜 기다리고 계시든 어쨌든 정말 저는 어떻게 이걸 표현해주면 돼? 이렇게 하면 되나? 영상이 나오나요? 어쨌든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왕 저퀄인 거 그냥 과감하게 때려치우고 이렇게 해보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런 괴랄한 방식으로 하냐, 제가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깨달았는데 손이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손을 좀 보일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또 방식이 바뀔 것 같아요. 어쨌든 왜 이렇게 했냐, 저는 진짜 저를 밝히기 싫어요. 그래서 제 얼굴을 이렇게 박아놓고 이야기를 하기엔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벽을 찍고 하면 솔직히 너무 그렇잖아요.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카가 준 인형이 귀여워가지고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 그리고 자막은 달려고 합니다. 어쨌든 장갑도 제 손을 알아볼 분이 계실까봐 낀 겁니다. 제가 손에 좀 독특한 특색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 손을 이렇게 그대로 공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알아보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쫄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갑을 샀어요. 장갑은 제가 그 서울 갔다가 산 거기 때문에 알아볼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왜 하냐 하고 쫄았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솔직히 오늘 주제 보셨잖아요. 주제가 주제다 보니 제가 뭐 나쁜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제 주관을 지켜서 대본 쓰고 있는 거지만 제가 이런 뭐 여성 군대 이런 주제 말고도 시상을 털리면 죽을 만큼 욕먹기 딱 좋은 주제들이 이거 말고도 쌓여 있어요. 곧 올릴 거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시상이 특정되면 좀 무섭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썸네일 그대로 여성 군대입니다.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전 보이는 건 없으니까 들리시다시피 네, 손가락도 안 보이지만 전 여성이죠. 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걸 못 믿으시겠다면 할 말은 없고요. 그리고 전 뭐 다 거두절미해서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여성 징병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이걸 바로 말해버리면 어그로가 안 끌리겠죠. 말하기 전에 먼저 이 영상에 담겨있는 제 생각, 즉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하는가라는 제 생각은 거의 초등학교 2학년이나 4학년 때인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짝수였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4학년이라 할게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완성되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이게 좀 용어나 현실성 같은 게 다듬어졌지 그때 그 잼민 시절 그대로의 마인드예요. 손을 가끔씩 넣어야겠어. 너무 심심하네요 영상이. 근데 어쨌든 저의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은 제가 초등학교 때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사회 이슈를 찾아보고 이렇게 생각이 정립이 된 게 아니라요. 원래 전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쯤에.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그때 그 나이에 뭐 이런 생각 할 일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마 에피소드를 들으면 달라지실 겁니다. 제가 왜 갑자기 초등학교 때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땐 맹하고 아무 생각 없었지만 지금 생각을 해보니 참 느낄 것도 많고 애들이 어른보다 낫다 싶은 좀 되게 강렬하고 제 기억에 아름다웠던 기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부터 이 에피소드에 대한 영상을 만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좀 갑작스러운 느낌이 들어도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지금 영상 방식을 바꿔서 좀 혼란스럽거든요, 저 자신도. 근데 어쨌든 그럼 시작할게요. 일단 모든 이야기는 초딩 시절 접어게임에서 시작합니다. 이 곰돌이를 좀 앞으로 오죠. 초딩 시절 접어게임에서 시작합니다. 일단 때는 비 내리던 점심시간, 놀이터는 젖었고 심심하니 남녀 다 섞여 접어게임을 했습니다. 별 그런 거 신경 안 썼잖아요. 뭐 남자는 남자끼리 놀아야 되고 여자는 여자끼리 놀아야 되고 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접어게임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
어쨌든 막 해봤자 초딩들이 무슨 어려운 조건을 걸겠어요. 그때는 시험 같은 것도 없어서 뭐 몇 점 이하 접어 이런 것도 없었고요. 뭐 안경 낀 사람 접어, 머리 긴 사람 접어, 남자 접어, 여자 접어, 뭐 못생긴 사람 접어, 그럼 너도 접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볍게 하고 있어서 딱 초딩이 놀게요. 그런데 게임이 진행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접기 시작하고 분위기도 점점 고조됐을 때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군대 갈 사람 접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오, 물론 이 말을 하는 여학생이었어요. 남자가 하면 자폭이죠. 여자애들은 쾌재를 불렀어요. 왜냐면 사람들 다 한 이런 식으로 2개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이렇게 되면 남자애들 죽는 애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여자애들은 쾌재를 불렀지만 저 포함해서 남자애들은 완전 이씨하고 짜증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뭐 불공평하다, 뭐 통일되면 안 간다, 난 금메달 딸 건데 여분도 있는데 하고. 근데 막 여자애들은 응 아니야 접어 이러고 남자애들은 아 싫어 이러고. 근데 남자애들이 처음엔 접기 싫어서 되는 핑계였지만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자존심을 넘어서 진짜 억울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왜 우리만 가? 싶었던 거죠. 여자애들도 처음엔 이겨먹으려고 에베베 하면서 무시했지만 점점 그러게 왜 우리나라 사람인데 왜 안 가지? 싶기도 하고 약간 흐리는 하고 보면서도 서로 눈치 보면서 그러게? 그러고 보니 왜 우리는 안 가지?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게임은 뒷전이 되고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뭐 왜 남자만 가냐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이랑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자도 군대 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그게 누구였을까요?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네, 제가 여자애들 최초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왜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었냐면 그때는 일단 세상이 얼마나 살벌한지도 모르는 때였고요. 이념도 없고 정치도 없고 갈등도 없던 비교적 순수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초딩 시절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가야 할 것 같은데. 이 말에 남학생들은 아 그니까 하고 동조를 했고 몇몇 여자애들은 저 완전 째려보면서 무슨 소리냐 이 배신자야 하고. 하지만 군대를 가기 싫다는 애들은 토론의 우위를 못 점했어요. 제가 막 걔네랑 직접 총대를 메고 토론을 한 건 아닌데요. 남자애들이 여성인 저도 군대에 이렇게 동의를 한다는 사실에 힘을 얻었는지 막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 군대를 반대하는 애들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뭐 여자애들은 임신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애 낳잖아.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그거 의무가 아니잖아 하고 뭐 원래 안 가잖아 여자는. 그러니까 왜 근데 원래 안 가는데 니네가 왜 원래 안 가는지 얘기를 해봐 뭐 이러니까 결국 여자애들이 6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머 생각해보니까 그런데요. 왜 초점이 안 맞을까요? 됐다. 근데 아무튼 결국 여자애들 6명이 있었는데요. 2명은 노잼이라면서 자리를 떠났어요. 떠나. 그래서 막 몰라 난 안 갈 거야 이러면서. 하지만 곰돌이 떠나지 않지. 남학생 4명 중에 1명도 숙제하러 간다며 가버리고 그래서 남학생 3명에 여학생 4명이 남았어요. 이젠 게임은 안중에도 없었죠. 플레이어 3명도 이탈해버렸고 저희의 관심사는 여성 군대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사실 남아있는 여자애들은 체념적인 어조든 뭐든 뭐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뭐 인정할 건 인정. 그래서 뭐 여자애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됐던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는 한 여학생들의 말로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뭐라 했냐면요. 어떤 여자애가 근데 얘들아 난 못 갈 것 같아. 진짜 핑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여자애가 있었는데 어떤 여자애였냐면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어요. 실제로 학교 중에도 입원도 자주 하고 병원도 다니고 조퇴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딱 보기에도 연약했던 애였고요. 막 엄청 마르고 그런 건 아닌데 애초에 뼈대 자체가 가늘어 보이고 결정적으로 힘도 약해요. 그냥 팝스 측정, 뭐 기초 체력 측정하면은 완전 체력이 저 밑에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여자애 2명이 막무가내로 군대 못 가겠다고 하고 그래 떠났다고. 근데 그러던 여자애들이랑은 좀 달랐어요. 진짜로 몸이 약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결정적인 증거가요. 남학생 3명도 뭐 너는 인정. 군대 가면 죽겠네. 얜 빼주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정도로. 만약 저희가 나이가 있었다면 뭐 공익으로 가라. 넌 면제다. 군 면제다. 라고 고급 용어를 썼겠지만 그때는 그런 거 몰랐죠. 그래서 그럼 뭐 너 같은 애는 빼주자 라고 결론이 나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남자 중 한 명이
야, 아니 그러면 7번의 땡땡이는 걔 키 엄청 말랐는데 키 엄청 작고 말랐는데 남자잖아. 그럼 걔는 어떡해? 라고 해서 이렇게 또 우리끼리 뭐 이렇게 토론을 했죠. 근데 그러다가 그런 몸이 약하고 군대 못 갈 만한 애는 여자 남자 상관없이 빼주자라고 저희끼리 합의를 봤어요. 우습게도 저희는 진짜 정책 정하는 것처럼 점심시간 토론을 이렇게 이어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끝에 여자 남자 다 군대 가고 그 대신 그 와중 약한 사람은 빼주기라고 합의를 보면서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뭔가가 생각난 거예요. 근데 남자애들이 여자애들보다 센 건 사실이잖아. 너희가 우리보다 힘세고 체육도 잘하잖아. 피고할 때만 봐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애들도 경계를 해줘. 야, 그렇다고 안 가냐? 너희 중에서는 애들 있잖아 라고. 근데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강합니다. 물론 예외야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서 또 그걸로 토론을 하다가 어떤 똑똑한 남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체육시간 평가할 때 여자 남자 기준으로 군대 훈련하자. 여자가 남자보다 기준 조금 더 낮은데 하긴 하잖아 라고요. 또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하신다면요. 그때는 만드는데 할 게 없네. 아무튼 그땐 시험은 없지만 ABCD 이런 거는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뭘 하긴 했어요 체육시간에. 그래서 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체육 분야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시험 기준표가 달랐어요. 뭐 악력이라거나 팝스 측정?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기초 체력 테스트도 그렇고 여자랑 남자랑 기준이 달랐습니다. 여자가 좀 더 쉬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여자 남자 다 가고 약한 사람 빼주는데 그래도 남자가 여자보다 센 건 사실이니까 여자가 조금 더 쉽게 해서 두 성별 다 군대를 간다 라고 합의를 봤고요. 점심시간 종이치고 우리는 그렇게 정하고 또 좋아하다가 그건 잊었습니다. 해피엔딩이죠. 좀 길어졌는데 물론 15분이 지속됐네요 이 에피소드가. 하긴 뭐 앞에 인트로도 있었으니까. 어쨌든 제가 이게 기억에 남는 이유가 그냥 재밌는 기억이었어요. 절대 지어낸 거 아니고요. 정말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초등학교 기억 중 하나입니다. 제 기억력이 나빠서. 왜냐면 남자애들이랑도 스스럼없이 놀았던 기억이었고요.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그런 게 안 됐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이런 토론을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된 토론 배틀이 재밌었고요. 또 싸우는 분위기가 아니고 머리를 맞대고 진짜 정책회의한 느낌이라 그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뭐 각설하고 여기쯤 들으셨으면 눈치채셨겠죠? 이 주제에 대한 저의 견해? 맞습니다. 전 대한민국 여성이지만 여성 징병제에 동의합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고요. 뭐 알고 보니 미국 시민권이 있어서 나는 튈 수 있다 뭐 이딴 거 없고요. 알고 보니 남자였다. 아닙니다. 저 여자예요. 네, 날아오는 돌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말 하기 좀 무서운데요. 그래도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솔직히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 진짜로 솔직하게 말해서 진짜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로는요. 인구가 줄든 말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야 돼요. 제 생각은. 그리고 요즘처럼 인구가 이렇게 샤랄라 하고 떨어지는 추세로는 더더욱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몇몇 여성분들은 저와 동의하시겠지만 또 몇몇 여성분들은 이 무슨 헛소리야 이 배신자야 라고 하시겠죠. 막 남미세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에 댓글을 잘못 달았거든요. 여기서 분명히 말해두자면 이건 제 진심이고 다른 저희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진짜 없어요.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없어요. 남미세요? 상식적으로 제가 남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말을 할 거면 얼굴을 공개하고 있겠죠. 뭐 이 인형밖에 없는데 이 인형을 남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건 모를까. 아무도 제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 모르는데 이런 말을 해봤자 뭐 저에게 돌아올 이득도 없고 해악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뒷돈을 받았냐, 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굉장한 듣보니까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얘기할게요. 그러나 제가 남자만 가면 불쌍하잖아 라는 느낌으로 가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안 가잖아 해서 입 바른 소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 나름의 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넘버 3. 일단은 여러분 여기서 얘기를 해주자면 뭐 우리는 종전이 아니다, 휴전 국가다, 그리고 자식을 낳는 건 의무가 아니고 군대는 의무인데 이 와중 요즘 여자들 자식 안 낳는 사람들도 많다, 인구가 부족해서 나라 지킬 사람이 없다 등등등 너무 당연한 이유는 뺐습니다. 왜냐면
이런 말은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현실로 좀 뻔하지 않은 이유들로 저의 생각, 제가 왜 대한민국 여성이지만 여성 징병제에 대해 동의하는가 이유들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왜냐면요, 우리 부모랑 아이들을 지켜야 하니까요. 내 자식이랑 내 부모. 이러면요, 뭐 남자들이 지키잖아, 군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냐? 이럴 테지만 여러분, 군대가 돌아가는 방식은요, 필요한 곳에 병력 배치를 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훈련받은 남성 1, 2, 3이 각 가족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가정에 한 명씩 있는 남편이 자식이랑 부인이랑 노부모를 지키는 구조가 아니라요. 엄밀히 말하면 그 훈련받은 가정 내 남성들을 데리고 전쟁 지역으로 가는 게 군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훈련받은 사람 우리 집에 없습니다. 전쟁 터지면. 물론 기본적인 병력은 뭐 있을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지역에 따라 달라지죠. 뭐 저희 지역이 뭐 서울이거나 국경 지역이거나 하면 주변에 군인이 많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전쟁이 나도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항상이란 건 없죠. 특히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전투에 나갔다고 치고 마을을 둘러봅시다. 여성들은 여러분 항상 일부 짱 센 사람들을 제외하면 항상 남성들보다 약자였어요. 이 말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100% 신체적인 걸로만 봐서요. 또 막 100kg 여자랑 45kg 남자 데리고 와서 이 경우는 아닌데요 하는 헛소리 하실 거면 나가시고요. 객관적으로 대체적으로 팩트 말입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약해요. 그게 사실입니다. 심플한 사실이에요. 신체적인 사실, 과학적인 사실. 하지만 여러분 남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주로 여자, 남자, 노인, 어린이로 사람을 나누죠.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남자가 빠지고 세 가지 종류로만 인간을 나눴을 때 여자, 노인, 어린이 중 가장 센 건 누구일까요? 솔직히 여자잖아요. 아무리 남자라도 노쇠하신 노인이면 대부분 약할 거고 어린애는 지켜줘야죠. 묻고 따지지도 않고. 즉 다른 말로 하면 남편이나 아버지가 없을 때 저희의 자식이나 부모님을 지킬 사람은 여자가 가장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노쇠하신 부모에게 칼을 뭐 쥐어주고 싸우라고 할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 안 돼요. 뭐 조그만 애들이나 어린이 전투 앞에 세워서 살아남을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솔직히 화랑도도 아니고. 그런데 여자가 뭐 기본적인 것도 못 배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호신술도 몰라요. 생존 뭐 그런 것도 몰라요. 치료법도 몰라요. 응급처치도 몰라요. 그럼 어떡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떡하면 어떡해요? 남자들 없는데 문제가 터지면 아무것도 못 해보고 죽는 거고, 최악의 경우는 북한 군대가 올 거면 뭐 전멸하는 거죠. 여기서 억울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희가 군대를 갔다면 피할 수 있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린이랑 노인들이 이런 기술을 알아봤자 그 상황에 쓸모가 없었겠죠. 약하고 어린데. 근데요, 만약에 여자가 그 상황에 이런 기술을 알고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을 바꿀 힘이 있는 거죠. 저희가 군대에 가고 안 가고가 전시 상황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군대에 간 덕분에 저희 자식이랑 부모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좀 감성적인 말이긴 하지만 남편이랑 아버지가 전쟁 끝나서 돌아올 때까지 살아 있어야 하니까요. 뭐 열심히 싸우고 나라 지키고 이렇게 돌아왔다 칩시다.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올 가정이 없다면? 내가 열심히 싸웠는데 내 부인이랑 자식이랑 부모는 다 죽어 있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서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자가 군대를 가야 하는 이유는 여성을 위해서입니다. 네, 군대 가는 게 뭔 여성을 위해서야 이러는데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막 싸우는 남자들도 비참하지만 만만치 않게 비참한 게 전시의 여자들입니다. 또 반박하시는 분들 많겠죠. 근데 반박 안 받아요. 역사적 팩트니까. 그냥 비참한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제가 말하는 건 성폭행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세상은 15%, 20%, 65%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5%는 진짜 착한 사람입니다. 완전 선한 사람, 뉴스에 선행으로 나올 법한 사람. 그리고 20%는요, 20%? 막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나쁜 놈들입니다. 사이코패스들, 정말 나쁜 사람들.
그리고 뭐 65%막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엄청 착하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65%의 사람들 중에서는 선에 가까운 사람도 있고 악에 가까운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전 이런 기준이 대략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제 주관적인 의견으로.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 제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이 기준이 전시에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사람을 짐승으로 만듭니다. 괴물로 만들어요. 그 자기 자체도 너무 힘든 것과 희망이 없는 느낌, 어차피 난 죽을 것 같다는 이 비참함, 그리고 상대 진영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내가 총을 쏴대면서 사라지는 인간성, 이딴 느낌들로 65%의 평범했던 사람들 중에서요, 악에 가까웠던 사람들을 완전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게 돼요. 전쟁에서는요. 여러분, 제가 전쟁범들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쟁 당시 집단적으로 정말 개새끼 짓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전쟁 전에도 그런 생각을 품고 정체를 숨기고 있던 사이코들일까요? 아닐걸요? 멀쩡해 보였던 놈도 미치게 만드는 게 전쟁이어서 전시에는 진심으로 상상도 못할 개판이 터집니다. 그리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성이 더 성적 폭력에 취약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맞잖아요. 심지어 저희는 대한민국이니까 상대는 북한군일 텐데, 훈련을 우리나라 군인들보다도 오래 받은 북한군일 텐데 훈련 하나 받지 않은 여성이 북한군에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건요, 북한은 여성 인권이 저희 나라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북한군은 극악무도한 짓을 좀 더 쉽게 저지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북한 사람들을 막 무지성으로 비하하는 게 아니라요, 현실적으로 말해서요. 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말하면 노딱을 먹을까봐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의 첫 번째 이유는 저희 주변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면 두 번째 이유는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 간단합니다. 제 여성 군대를 찬성하는 세 번째 이유는 충분히 현실적인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못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왜냐면은 뭐 아까 초딩 때 했던 토론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렇게 인정할 걸 인정하고 이념이나 이런 걸 버리면요, 여성 군대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는 명확합니다. 여자는 연약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팩트로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러니까 훈련을 좀 조절해야겠죠. 쉽게 가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뭐 그 배낭 메고 횡단하는 거나 여러 가지 훈련이 있잖아요. 그건 죽음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그걸 그대로 하면 죽어요. 진짜로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남자들도 쓰러지는 판에. 그러니까 저의 의견은요, 똑같이 할 건 똑같이 하고 다르게 할 건 좀 조정하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서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생방 훈련?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전 자세히 모릅니다. 화생방 훈련, 뭐 총 쏘는 거, 그리고 제가 군대를 잘 몰라서 많이 할 순 없지만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은 남성과 동일하게 훈련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육체적인 것들은 좀 조정을 해야겠죠. 좀 낮춰야겠죠. 그러나 남자가 100인데 여자는 50 뭐 이런 게 아니라, 남자가 원래 군대에서 100 정도로 했다면 여성 군대를 한다면 여성의 훈련은 한 80, 85% 정도로 줄이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와 50%의 극단적인 차이가 아니라 100%와 80% 혹은 100%와 85%라는 그 정도의 확률로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인 차이를 적절히 반영을 해서 훈련을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여자도 공익이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예 막 너무 가녀린 애들은 걸러질 테니까 너무 많이 군대 훈련 정도를 낮출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죽지 않을 정도까지는 조절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남자 여자 군대 분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저희가 여성 징병제를 하는 첫 번째 국가, 뭐 최초의 국가도 아니잖아요. 저희에게는 벤치마킹을 할 여러 국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제가 알기론 여성도 군대를 가고 시스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전시 국가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랑요, 여자들이 시위를 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문제가 있기야 하겠죠.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터지지는 않습니다. 제 말은 이스라엘 군대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여성 징병제가 문제의 원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그렇다는 건 여성 징병제 자체를 문제없이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사실로 증명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증명해 준 거죠.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식을 낳으면 군대를 면제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6살까지 군대 가는 걸 미룰 수 있고 26살 안에 아이를 낳으면 아마 군대를 면제해 줄 겁니다. 물론 뭐 26살이면 너무 빠른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저희 나라 사정이 안 맞으면 저희 나라에선 조절을 하면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맞추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못할 게 아닌 것 같아서입니다. 무지성으로 가라고 하면 안 되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르고 떠밀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납득할 만하게 하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찬성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어휴 세상에. 물론 전 저의 의견에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유롭게 코멘트 남겨주세요. 다만 저를 뭐 인신공격하거나 뭐 본인도 알면서 눈 감고 부정하거나 배신자라는 식으로 감정적으로 몰아가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더 하자면요. 저도 군대 진짜 가기 싫습니다. 진짜 너무 가기 싫어요. 진짜 진심으로요. 저도 군대를 가고 싶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요즘 사회 이슈고 뭐 이렇게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유튜브를 보니까요. 제가 못 찾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성들의 입장을 다룬 영상은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뭐 찬성하는 여자가 없으니까 그렇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주변 여자인 친구들 중에서는 저랑 비슷하게 찬성하거나 막 저처럼 체계적인 이유를 들어서 찬성하진 않지만 세상에 세상에 잠시만요. 네,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고 보니 제가 못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주제에 찬성하는 여성들의 입장을 다룬 영상은 없더라고요. 찬성하는 여자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 주변 여자인 친구들 중에서는 저랑 비슷하게 생각해서 찬성하거나 막 저처럼 체계적인 이유를 들어 확실히 찬성하진 않지만 나라가 부르면 가야지 뭐 라는 마인드에 그런 좀 체념적이긴 하지만 인정은 하는 마인드의 친구들도 꽤 있어서 그래서 다루는 영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이 상당수일 거란 예상은 하는데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런 사람도 필요하고 뭐 이쪽 사람이 있으면 저쪽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게 사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의견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면 유튜브의 익명성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낭비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편집을 하다가 생각이 나서 추가를 하는 말인데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여자니까 제 입장에서 사실 이런 걸 사회적 이슈로 키우지 않는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미 사회적 이슈지만 굳이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있어서 넘어가길 바라는 게 편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군대 안 갈 테니까 개꿀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든 이유는 그렇게 했으면 인류는 발전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자는 지금은 차별받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상황에서는 남자가 더 유리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군대라는 방면에서는 여자가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유리한 쪽으로 칩시다. 근데 역사에서 만약에 모든 유리한 쪽이 그냥 입을 다물었잖아요. 그러면 발전은 없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물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완벽한 선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냥 단적으로 보면 원래 흑인들 노예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만약에 백인들이 그냥 입 닫고 있었으면 그냥 눈 감고 어쩌라고 했으면 아직도 인류는 노예제도였겠죠. 그리고 물론 이해관계가 얽혔지만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식민지는 정당화됐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남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제 뭐 여성 투표권 운동하고 뭐 여성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여성 권리 운동이 일어났을 때 원래 기득권층이었던 남자들이
어쩌라고 라고 무시를 해버렸다면, 그러니까 뭐 어쩔 TV 했다면 여성들의 권리는 발전하지 못했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유리한 상황이고 어떤 뭐 내가 속한 팀이 유리한 상황이어도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알량한 정의심 뭐 이런, 왜냐면 난 착하니까 이런 게 아니라요. 제가 나중에 약자가 됐을 때 그걸 요구할 수 있게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뭐 여자로서 이런 거는 물론 요즘은 더 나아졌다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제가 남자들에게 내가 여잔데 내가 자식을 낳아서 육아휴직을 원해, 내 경력이 단절되고 싶지 않아 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려면 정말 예를 든 겁니다. 전 이렇게 저의 권리를 꼭 여자가 아니라 다른 걸로써도 뭐 한국인으로서 하든 여성으로서도 하든 뭐 어떤 권리를 요구하든 내가 약자였을 때 강자들에게, 내가 불리한 조건일 때 유리한 자들에게 공평하게 해줄래? 라고 부탁을 하려면 저도 제가 유리한 쪽일 때, 저도 제가 좀 더 편안한 쪽일 때 만약 그것이 잘못됐다면 그걸 지적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나라가,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잘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행히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멸망하지 않고 더 나아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겠죠. 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추가했어요.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형식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솔직히 고미형 앉아있는 것밖에 없고 여러모로 참 부족한 영상이지만 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더 발전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 번 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